월요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중견기업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아린이 걸어 나왔습니다. 베이지색 슬랙스에 흰 블라우스, 발목까지 오는 단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직장인 패션 가이드가 있다면 표지 모델로 써도 무방할 차림이었습니다. 마케팅팀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으로 SNS 콘텐츠 캘린더를 정리하고 오후엔 다음 달 캠페인 브리핑 자료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업무 순서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인사팀 박성미 팀장 하린 씨, 잠깐 인사팀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하린이 인사팀 문을 열었을 때 박성미 팀장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언제나 검은색 재킷을 단정하게 갖춰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요. 팀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잠깐 블라우스 쪽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복장 말인데요. 하린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제라기보다는 팀장이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 고객사를 자주 만나는 팀이기도 하고 복장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팀장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불편하다는 신호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규정이 다가 아니죠. 전체적인 분위기, 균형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아린은 29이었습니다.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번의 불합격 끝에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초기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캠페인 기획안을 혼자 밤새워 다시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어느 날 보니 팀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었습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 불편한 농담을 들어도 웃어넘겼고 업무 공을 선배에게 넘기는 일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회사 생활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오늘 팀장과의 대화도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팀장 앞을 지나치는 남자 동료를 보았습니다. 이민준 대리. 오늘 그는 주름이 잡힌 청바지에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그를 보며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이번엔 남색 원피스였습니다. 타이트하지도 짧지도 않은 깔끔한 실루엣이었습니다. 팀장이 점심 후 하린을 불러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으로 입어줬으면 해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아이보리색 자켓 차림이었는데 이번엔 문자로 왔습니다. 색이 너무 밝아서 회의실 분위기랑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린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해도 기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방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린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옷을 고를 때 조금 더 오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난한 색을 골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검열하는 일이 습관처럼 쌓여갔습니다. 어느 저녁 하린은 퇴근 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 전 혼자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이 요즘의 습관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가 꺼버렸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나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피 캔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발걸음 아래에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쌓여가는 불편함. 그날 이후로 하리는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떤 날은 고른 옷을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입다가 벗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5분이면 끝날 일이 어느새 20분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지각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스스로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닌데 옷 한 벌이 하루의 출발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딘가 평가받는 느낌, 누가 보고 있다는 느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긴장감이었습니다. 팀 회의는 격주 화요일 오전에 열렸습니다. 그날도 회의실에는 마케팅팀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팀장 이수연이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외부 행사 일정과 고객사 미팅 준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원진 참석도 있고 외부 언론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팀이 회사 얼굴이나 다름없으니까 준비를 잘 해줬으면 해요. 그 말 자체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회사 이미지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쪽이잖아요. 신경 좀 써줘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트 위에 펜을 올려놓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이지원이 미묘한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하리는 그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노트를 넘기거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리는 필요한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그 한 문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이 회사 이미지거든요. 점심시간 하린과 이지원은 회사 근처 국밥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이지원이었습니다. 아까 회의 때 그 말, 나만 불편했던 거야? 하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지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피식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치마가 짧다고 지적받았어. 무릎 바로 위였거든. 규정에도 없는 기준인데 나는 지난달에 민소매 블라우스, 겉에 재킷을 걸쳤는데도 어차피 재킷 걸쳐도 소용없어. 색이 밝다거나 실루엣이 어떻다거나 말이 달라질 뿐이지. 이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억울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오래 알고 있었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하린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이지원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맞췄어. 검은색이랑 회색만 입기 시작했지. 편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리는 그날 오후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추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지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맞췄어. 그리고 그 말에 이어 자신의 지난 몇 주가 겹쳐 보였습니다. 무난한 색,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 거울 앞에서 다시 걸어두는 옷들, 자신도 이미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아챘습니다. 퇴근길에 하리는 SNS를 열었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을 다루는 커뮤니티 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복장 지적, 외모 평가, 발언 기회의 차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댓글에는 저도요, 우리 회사도요, 이게 어디서나 똑같네요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철 아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하 터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리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조심하고 맞추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박성미 인사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복장 규정 관련 기준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중하고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오후에 왔습니다. 별도로 명문화된 기준은 없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돼요. 모르는 건 물어봐요. 하리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상식적인 선, 누구의 상식인지 물을 수 없는 기준, 물어보면 웃는 얼굴로 돌아오는 대답. 그 구조 안에서 혼자 눈치를 보고 위축되고 결국 자신을 줄여가는 것. 그게 이 공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날짜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옷을, 어떤 이유로 지적받았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록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록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붙잡아두는 것은 다르다는 것쯤은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리는 자료를 출력하러 복사실 앞을 지나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사실 옆 작은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올해 입사한 신입 박소윤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소윤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업무 중이었고 아직 잘 모르는 사이였고 괜히 끼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소윤이 팀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여는 동작이 조금 느렸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주변 동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퇴근 후 하리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소윤의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빨간 눈,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던 그 동작,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는 중이고 어디에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를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런 일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주변의 누구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는 것. 하리는 자신이 처음 지적받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복도에 서서 창문 밖 흐린 하늘을 보던 순간
그때도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조용히 맞추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정말 현명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참는 사람이 쌓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뒤늦게 무게를 가지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 하리는 소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밥 같이 먹을래요? 소윤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회사 근처 분식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할인이 먼저 꺼냈습니다. 어제 많이 힘들었어요? 소윤이 떡볶이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서 불렸어요. 제가 입고 온 옷이 회사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어떤 옷이었어요? 그냥 줄무늬 셔츠였는데요. 색이 너무 캐주얼하다고 했어요. 할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규정을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끝에서 작아졌습니다. 억울하다거나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 없어서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리는 그 표정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소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하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두고 지난 몇 주간 적어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와 상황과 말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적은 늘 여성 직원에게만 향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 복장 규정, 남녀 차별적 취업 규칙.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내, 타 기업 사례. 복장 규정이 특정 성별에만 적용될 경우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 문서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명문화되지 않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리는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따로 복사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안에서 이런 문제를 꺼낸다는 것이 어떤 시선을 불러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윤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 그리고 자신이 입사 초기에 느꼈던 그 감각. 규정에도 없는 기준 앞에서 혼자 눈치를 보며 옷장 앞에 서 있던 아침들. 그게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폴더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사례 기록, 관련 법령 조항, 타 기업의 성평등 복장 정책 사례. 아직 무언가를 제출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회사 내부에 말해야 하는지, 외부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였고 구조는 기록과 근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지만 이 시간엔 지나다니는 차도 드물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어둠 속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과민 반응이라고 할 것이며 어느 순간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날도 올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소윤 같은 사람이 또 혼자 빨간 눈으로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료를 좀 더 보완하자. 그리고 이지원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자. 작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방향이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전사회의는 월 1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각 팀에서 한두 명씩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임원진과 팀장들이 앞줄에 앉고 대리급 이상 직원들이 그 뒤를 채웠습니다. 주로 분기 실적과 부서별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고 안건이 없는 직원들은 대부분 조용히 듣다가 나왔습니다. 하리는 그 회의에 3번 참석했지만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의 전날 밤 하리는 이지원과 카페에서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출력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할인이 지난 몇 주간 정리한 사례 기록. 이지원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거 다 혼자 모은 거야? 응. 이지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 할인이 이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괜한 눈총 받을 수도 있어. 나도 당사자잖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안에 오래 생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말을 꺼낼게. 너는 거들어줘. 수요일 오전 회의실은 평소처럼 채워졌습니다. 하리는 뒷줄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지원이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자료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것보다 말로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는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적 공유, 하반기 일정 안내, 부서별 이슈 사항. 하리는 앞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지원이 팔꿈치로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기타 안건 있는 분 계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통 이 순간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간다는 신호였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할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케팅팀 김할인입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할인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복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앞줄에 몇몇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인사팀 박성미 팀장도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희 회사에 별도로 명문화된 복장 규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복장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집중적으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남성 직원의 캐주얼한 복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여성 직원의 단정한 복장은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들이 있고 최근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정 개인을 향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기준의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리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미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 씨, 저희가 특정 성별을 타깃으로 한 적은 없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맞춰가는 거지. 팀장님, 그 상식의 기준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목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재무팀의 최윤서였습니다. 하린과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팀이었고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입사 초에 구두굽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취업규칙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었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업팀의 정다희였습니다. 저는 여름에 민소매 블라우스 때문에 불렸어요. 겉에 카디건을 걸치고 갔는데도요. 하리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사팀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그 시간이 닫혔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무표정했으며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는 길에 최윤서가 하린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하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지원이 하린의 팔을 한번 가볍게 잡았다 놓았습니다. 말없이 하린은 그 온기를 잠깐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은 오래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회사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진 탓인지 저녁 바람이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언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이 검토하겠다는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회의실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이 어떨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한 일의 의미는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 없이 쌓여있던 불편함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기록하던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방 안에서 혼자 쌓인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불러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하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라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혹은 그보다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이미 되었습니다. 하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을 향해 천천히. 회의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회사는 겉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박성미 팀장은 평소처럼 인사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평소처럼 마케팅팀 자리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내 메신저였습니다. 회의 다음 날 오전 하린의 메시지함에 알림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팀, 다른 층, 몇 번 마주친 적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넘겼는데, 어제 이야기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하리는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짧게, 그러나 정성껏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가슴 어딘가에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점심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팀장 회의 있었는데 복장 관련 이야기가 나왔대. 내 팀장한테 들었어. 어떤 이야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하리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지원아, 응, 같이 해줘서 고마워. 이지원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해야 할 말이었어. 내가 먼저 해준 것뿐이야.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월요일 오전, 전사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인사팀 공지복장 규정 재정비 및 성별 중립 기준 검토 안내. 하리는 화면 앞에서 그 제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클릭해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현재 명문화된 복장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으며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견 수렴 창구도 함께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번의 공지가 오래된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지는 존재했습니다. 문장으로, 기록으로. 하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 무렵 박소윤이 하린의 자리로 왔습니다. 공지 보셨어요? 응, 봤어요. 소윤이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하신 건 아니죠? 제가 온 거 보시고. 하린이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 씨 때문이기도 하고 저 때문이기도 하고 지원이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같은 일을 겪은 모든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요.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살짝 붉어졌지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하린도 웃었습니다. 소윤이 언니라는 말을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은 오래간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냐고. 하리는 잘 먹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괜찮냐고 물었을 때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은 좀 나아졌어. 어머니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리는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이 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작은 잎들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오래전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지적받은 날짜와 상황을 적어두던 그 파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긴 날이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적을 일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그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베이지색 슬랙스, 남색 원피스, 아이보리 자켓, 줄무늬 셔츠, 기록 속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긴장감과 위축감이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언제나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 옷장 앞에서 위축되던 사람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자료가 되었고 자료가 용기가 되었습니다. 용기가 말이 되었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을 불렀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흘러갔습니다. 강이 그렇게 만들어지듯이 하리는 메모 앱을 닫았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봄답게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하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가로수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도 사람들도 오래된 관행도 천천히 바뀌는 것들이었습니다. 할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하리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